자, 페이지요. 161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자, 천재요. 천재 페이지 161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른 것들은 다 됐는데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1번, 161페이지 1번 보고 계세요. 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 줄고요.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 그래도 맨 끝에요. 적용이 된다. 알겠죠?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의 일부하고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고 2번요. 동법이라는 게 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해요. 동법에 적용돼야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에요. 실제 용도. 알겠죠?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 이렇게요. 3번은요. 임차 주택이 미등기다.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여기 봐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들이 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등기가 뭐가 되는 거? 먼저 법정지상권이 있죠.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요. 주택임대차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적용된다. 임차권은 여러분 뭐죠? 임차권은 재산권이죠. 채권으로서 재산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도 뭐가 된다? 상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4번 맞죠? 자, 5번은요. 이제 우리가 대항력인데요.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다음날 뭐라죠? 이길이라고 하죠? 이길 오전 0시이다. 요건은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선거죠? 신고. 행정층의 도달, 그거 아니죠? 우리가 주민등록의 신고는 신고동그라미하고 수리가 된 때 신고로 보는 거죠. 수리가 된 때 신고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셔요. 7번은요, 갑이 울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줄고요.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맨 끝에 주민등록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하나한다, 하나하지 않는다, 하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8번은요. 일단 대항력을 취득했죠.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남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있다. 일시적으로 남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이전?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하죠.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이분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저기 혹시? 아니, 그냥 오면 되는데. 놔두면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이러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뭘 할 때? 전입신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뭘 할 때?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 지번에 호수의 표시가 있어야, 그렇지 않죠?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 지번이 아니고 다가구로 뭐만? 지번만. 동호수 지번은 뭐를 얘기한다? 다세대. 이렇게 다세대. 자, 10번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지번만 기재, 지번만요. 그럼 지번만 기재하면 되죠? 두 번째 끝에요. 호수까지 기재 안 한 경우 호수. 그래도 맨 끝에 유효한 공시원급이 된다. 알겠죠? 지번만 이렇게. 11번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한다. 같은 건물 내에 줄고요. 그럼 이것은 지번이 같다 이 말이에요. 지번이 같다 이 말이죠. 같은 건물이니까 지번이 같죠. 우린 지번만 같으면 되죠. 동하고 호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호수를 변경하면서 전입신고했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같은 건물이란 말이 지번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호에 살다가 401호로 옮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 없고, 설령 만약에 401호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할지라도 최초의 전입신고로 본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하고 그랬죠? 그럼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하고 전입신고를 1층 1호로 했어. 그럼요, 공시원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1층 1호를 했는데 이것이 등기부상의
1층 1호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또 대항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13번은요. 다세대 주택이 다세대. 지금까지 뭐죠? 다 가구였죠. 다가구는 9번부터 12번까지는 다가구고 지금 이제 다세대죠. 다세대는 동호수 지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왔죠? 동호수의 표시 없이라고 그랬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호수의 표시 없이 안 된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자 14번은요. 전출 신고는 260에 3으로 했어. 260. 그런데 착오로 전입 신고를 206에 3으로 잘못했고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만약에 260에 3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수리를 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입 신고가 잘못됐죠? 260에 3으로. 알겠죠? 그런데 착오로 200 뭐라고 했다? 206에 3으로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고할 때 잘못했다 이 말이죠. 신고자가 공무원이 그걸 몰랐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한 공시행위 된다. 틀렸어. 14번은요. 162페이지 1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하다 전대 줄과 승낙을 하다 전대 동이 있는 전대차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동이 있는 전대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봐봐. 동이 있는 전대차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그렇죠? 을이 임차인이죠? 병이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5월 1일. 그럼 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 을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전입신고를 간접 점유자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15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하다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언제부터? 이 길부터 누가요? 전차인이 틀렸죠? 누가? 임차인이 15번 틀렸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16번은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주민등록을 적법하게 전대란 말은 동이 있는 전대차 이 말이죠.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여야. 알겠죠? 그래야 전차인이 물건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그래서 간접점유자 갑이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15번하고 16번은 약간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말은 이제 거꾸로 해놨죠. 자 17번은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주택을 적법하게 전대. 똑같죠? 동이 있는 전대차죠.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하지 않고 임차인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보려면 이 병이 전차인 여기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주택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병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병이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을이죠? 을이고 여기는 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A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갑이고 여기는 지금 을이잖아요. 을이 지금 인도를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갑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차인이 물건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지금 17번이죠? 적법하게 전대를 했다.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인도받았죠? 건물 인도받았죠? 전입신고는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어. 자 18번은요.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다시 임차했어. 매도함과 동시에 줄거 매도함과 동시에 도저정한데 다시 임차한 경우 거기요. 다시 임차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신고일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뭐라 쓰냐? 거기다 써.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0시 이렇게.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0시부터 이런 말이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자 봐봐. 자 여기 봐봐. 여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1월 1일 날 여기서 전입 신고를 하고요. 이 사람이 등기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요. 3월 1일 날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지금 이 갑이 있죠. 이 갑이 다시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을하고요. 매수일하고 3월 2일 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됐으니까 계속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 점유했는데 지금은 임차인으로 점유하죠. 이것을 뭐란다?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점유 개정의 경우는 소유권 뭐죠?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점유 개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것은 공시기능이죠. 공시라는 것은 제3자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말이죠.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직 여기가 등기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아직도 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본다, 소유자로 본다,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우리는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갑이요, 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 언제요?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10월 1일 날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요? 10월 2일 0시부터 10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를 해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가? 그럼 양도인이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죠? 18번이요. 이쯤에 전입신고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했죠. 자,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양도인의 최초 전입신고의 이길이 아니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도인이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 날 0시부터 이 말이죠.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 날 0시부터. 알겠죠?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19번은요.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이렇게요. 이 사람이 언제냐? 이 을이요. 갑의 집에서 을이요. 을이 언제 2월 1일 전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5월 1일 날 직권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직권으로 말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직권 말소가 됐단 말은 전출시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7월 1일 날 이 사람이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재등록을 했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 말이죠. 재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재등록을 했느냐 이의제기를 하고 재등록을 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재등록을요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은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그런데 만약에 이의제기 없이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7월 1일 날 그냥 재등록했다. 그냥 재등록. 그럼 언제부터요? 7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요 6월 1일 날 A라고 하는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이 먼저고 여기는 7월 2일이니까.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뭐 할 수 있다? 우선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9번은요.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중의 이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져. 이 절차 줄 것이고 재등록. 그러면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의제기. 20번은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임차인 갑이 주민등록법 소중의 이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이 절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회복했다 이 말이죠. 회복한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를 여기 누구죠?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을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21번은요.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을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는 한 갑의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봐봐. 첫 번째 좀 봐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금전채권 돈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거기까지요. 여기까지를 말한다.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돼.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임대 통정의 표시 볼 수 없는 한 줄고 통정의 표시 볼 수 없는 한 세 번째 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로 임차인으로 돼 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다? 이퀄 실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갑의 임차권은 제3자대에서 대항력이 있다. 이 시효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죠. 그러면 법인인 A, 법인은요 주택공사죠. 대항력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LH공사,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중소기업. 알겠죠? 3가지. 중소기업, 지방공사, 그 다음에 LH공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은요.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경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줄 것이고 해지, 다른 말로 뭐라나 임대차를 해지했다고 하는 것은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렇게 됐죠. 배당 요구 청구,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서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봐봐. 이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여러분요, 이 천재는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그 요약집 강의를 듣고 이제 보면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월 1일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인도. 목적물 인도.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냥 동시이행이니까 보증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경매가 됐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는 뭐라고 한다? 배당금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은 원래는 언제 보증금을 받냐?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됐을 때 기간이 종료, 아니 만료가 종료가 됐을 때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 반환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배당금을 요구했다. 알겠죠? 배당 요구 채권이죠.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말은, 배당금을 요구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대차에 대해서 뭘 한 것이다? 해지 통고를 한 것이다. 나 이제 그만 살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만약에 전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되죠? 그럼 먼저 뭘 한다? 배당금을 요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23번 주택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만료가 되면 경매, 만료가 되면 경매되죠.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 우선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하여 뭘 한다?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요, 이의를 제기하죠? 양도인 누구죠? 양도인 줄 거. 그것을 종전 소유자라고 그래요. 종전 임대인이라고 그래요. 종전 임대인. 종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을이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갑한테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그런데 중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요. 병으로 중간에 바뀌었어. 그럼 원래는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했다. 이 일을 제기하면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종전 임대인. 알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서 임차인이 줄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거기까지 이의를 제기. 그러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말하는 양도인은 누구다? 종전임대인이다. 이렇게. 25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뭐가 되더라도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뭘 한다?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된 임대차의 구속에서 말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줄곧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36번은요. 26번은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를 했어. 소유권 양도. 그런데 이의제기가 없다. 이의제기가 없다. 그럴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구다? 양수인. 다른 말로 뭐다? 신소유자. 이렇게. 27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원래 이 법인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이 법인은 법인. 그것은 전입신고 X. 전입신고를 못해. 이퀄 대항력 X예요.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해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법인이에요. 법인은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는 전입신고를 못해. 그러니까 중간에 집 건물주인과 병이 바뀌죠. 병이 바뀌어도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전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종전의 임대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8번은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뭐한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줄곧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거기까지요. 거기 이퀄 일체의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명의 수탁자. 일체의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명의 수탁자.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 보호법, 임대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양수인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자, 29번은요.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했다. 신탁법상 신탁한 경우 수탁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수탁자 거기까지 줄고. 이러면 신탁법이죠. 신탁법이 딱 되면 신탁법은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요,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해.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언제나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0번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죠?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것도 여러분요, 30번이죠? 이것은 뭐 되게 간단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두고 있죠. 여기 A요. A가 뭐냐? 채권자죠. 채권자가요. 여기서 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A하고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을한테 줘야 되죠. 여기 1억이 넘었네. 이거 1,000만 원이 하죠. 같이 1,000만 원 반환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갑은 을에 대한 입장에서 채무자가 돼. 을한테 채무자라고. 그런데 여기요, 이 A가요,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뭐가 압류가 딱 들어와. 압류가 언제요? 5월 1일. 압류나 또는 감류가 딱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원래는 A한테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을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 돈을 을한테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요, 어떻게 해요? 을한테 갚으면 A한테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갑은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지만, 압류가 딱 들으면, 압류나 감류가 들으면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 A한테 갚아야 돼. 자기는 채무자도 아니다? 아닌데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뭐란다? 여기서 제3이란 말을 붙어. 제3 채무자.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그대로 읽어.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요, 이렇게 이제 병으로 또 바뀌어, 병으로. 양수인이죠. 양수이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양수이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여기 가압류권자도 어떻게 한다?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권리를 행사한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0번을 보면요. 주택에서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 팔렸다 이 말이죠.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 31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가 된다. 가압류 채권. 이건 봐봐. 지금 봐봐. 이거 봐봐. 그 위에 30번은 뭐냐 이런 거예요. 30번은 이 양수인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고, 31번 뭐냐?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하냐 이 말이죠. 알겠죠? 말이 똑같죠? 지금 똑같아. 그러면 주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죠 지금. 알겠죠? 지금 두 개가. 32번.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선이. 그러고서 계약이 그러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 뭐라 한다 봐.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요 임차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있는 걸 몰랐단 말은 내가 그 집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란다? 32번에다 뭐라 쓰냐? 용익 권능의 제한. 용익 권능. 사용하고 수익하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용익 권능의 제한은 뭐죠?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혹시 안 더우세요? 여러분 안 더워? 나는 밥 먹고요 시간 맞춰서 온다고 뛰었더니요 말은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힘들어요. 알겠죠? 자, 33번은요. 33번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임차주택을 경매를 신청, 줄고 경매를 신청해요. 두 번째 끝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요. 거기 줄고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 뭐냐? 뭐죠? 목적물 인도요. 목적물 인도. 인도를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한다 틀렸어.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이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죠? 올해 여러분요, 전세권 봐봐.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거든요. 전세권자는 경매권인데 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세권자는 뭐를 반환해야 된다?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여기는 뭐를 반환한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에요. 동시이행.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경매를 하려면 일단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그러면 일단 을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경매권이 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임대차는 아무리 등기가 돼 있고 아무리 전입신고가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그럼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 못하죠? 그럼 임차인이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이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 경매다. 이렇게 강제 경매다. 알겠죠?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집행권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지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물을 인도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말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번은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후순위 기타 채권자 줄거 봐. 이런 봐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로 돼 있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줄거 봐. 그러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단 말은 이것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써봐. 그다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죠. 그럼 이러면 우선 변제란 말의 뜻이 뭐예요?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우선?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이건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죠. 판례가 뭐라냐? 이것을 물권적 효력이라고 했다. 물권적 효력. 그러니까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35는요.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D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 함께 소멸함으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오늘 저당권을 했었죠. 그럼 저당권은 뭐다?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이런 봐. 여기 이 말이 지금 뭐냐? 여기 A번, 여기 B, 여기 C가 이렇게 있다. 1억, 여기 1억, 여기 1억인데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요 임차권인데 전입신고가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여기는요 전세권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A죠. A가 저당권이죠. A 이하는 모두가 다 소멸해. A 이하는 모두가 다 소멸해. 그러면 임차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이 물건을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있어 없어? 저당권이 설정된 지금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보다 D에 있죠. D에. 그러니까요.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6권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주택을 임차인이 그럼 저당권 1번, 임차인이 2번이죠. 선순위가 후순위가 떠나가지고 아무튼 경매가 되죠. 그러면 최선순위를 기준으로 하죠. 그럼 임차권보다 더 앞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된 자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6번에 틀렸죠. 37번은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다.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경매가 되죠. 그럼 저당권 1번, 임차권 2번이죠. 경매 매수인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임차권을 소멸한다. 38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경우에서 경매를 신청하죠. 임차권의 대항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우리 법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요 지금 서울이에요. 갑이 있고 A죠. A가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요 9천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여기다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그리고 여기요 B가요. B가 뭐죠? 저당권자단 말이죠. 저당권. 여기 다시 A가요. A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A가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전입신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확정일자까지 했다. 확정일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두 개 있으면 뭐다?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여기 대항력하고 소액이죠. 소액 9천.
이걸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그러니까 A는 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전세권 느끼겠으니까 전세권자로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하죠.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거기서 한번 보시면 38번 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자에서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만 소멸하죠. 임차권은 대항력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자 39번요.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 듣기를 했다. 여기요.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듣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 그러면 전세권으로서는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없다. 40번은요. 우선 배당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의 양수 임차권과 분리했대. 그럼 맨 끝에요. 이러면요.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 우선 변제권 줄거 봐. 우선 변제권 가운데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하려면 이런 뭐가 있어야 돼?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 자 봐봐.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 그럼 여기 봐봐. 주택의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어디다 확정일자를 받죠? 임대차 계약서에다 받죠. 확정일자는.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지 이 사람은요? 임차권과 분리한다잖아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계약서에. 그런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 채권만 양수했다. 그럼 임차인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1번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배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민법은 참 특이하게요. 주택임차는 어떻게 되냐? 특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몇 번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죠. 대지가 이렇게 건물이 있어.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저당권하고 임대차하고 달라요. 만약에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는 돈 받고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죠? 그래도 건물과 대지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죠. 대지와 건물의 전부에서. 원래는 저당권이 건물에서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만 돈 받죠.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죠.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41번이죠? 맞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됐다. 임대차 성립할 때는 임대인 거였는데, 알겠죠? 타인에게 양도했다. 나중에요.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대지의 환가 등에서 우선 배제권 행사할 수 없다. OX, X 행사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르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봐봐. 임차인으로 여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지 소유자가 병으로 받겠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다르면 안 돼. 자 43번은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를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했다. 줄거 계약서를 분실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 해서 우선 배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봐봐. 확정일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정일자가 뭐야? 여기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봐봐.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피해담보 채권이 얼마다, 전세금이 얼마라고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죠. 그걸 바꾸려면 자기 멋대로 바꾸지도 못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란 말이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보증금을 올리고 낮춰갈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지금 8천밖에 아니에요. 8천 보증금이요. 일자로 더 붙여버리면 1억 8천이 돼버리고 8천인데 보니까요 원주에서는요 최우선 면제가 안 돼. 그러니까 돈 몇 푼이라도 일단 받으려고 동그라미 하나 지워. 그럼 800이니까 800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의 금액을 자기 멋대로 변경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확정을 시키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걸 확정일자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계약서가 잊어버렸어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증명을 하면 되는데 증명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선배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4번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모두 갖췄다. 이 주민등록 이전에 모두 갖췄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요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요 우선변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변제? 자, 밥 먹고 공부하니까요 약간 졸긴 하는데 여기요 조금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요 일단 봐봐. 우선변제가 뭐예요? 우선변제라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빠른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아 여러분요 그럼 근데 여기 이번에 모의고사 볼 때 그럼 어떻게 왔죠? 우선변제권은요 언제 기준으로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다. 자 이거 봐봐. 같은 날에 해봐. 2월 1일이다. 확정일자는 9시죠. 문 열는 9시. 그럼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언제다? 대항력은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죠. 누가 더 빨라요? 확정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같은 날의 경우는 대항력 날짜하고 똑같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 날짜하고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2월 1일 여기 2월 2일 9시 2월 2일 9시 그 다음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다? 그 다음날 0시잖아요. 그러니까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고 2월 1일 9시니까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대항력이 빠를 때는 언제부터 우선조건이다? 확정일자 똑같이 2월 2일 9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먼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먼저 구해.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날짜하고 비교를 해.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똑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항상 대항력이 늦어. 그런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였다. 그 다음날. 그런데 그 다음날 확정일자는 9시란 말이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들어있다?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 그러니까 그 다음날 확정일자였다. 그 다음날 확정일자 했다?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빨라. 확정일자가 늦어. 그럼 확정일자 때부터 우선변제권이 있어. 같은 날이다? 같은 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왜? 확정일자는 그날부터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같은 날이다? 그러면 누가 무조건 빨라? 확정일자 빨라. 누가 무조건 늦어? 대항력이 무조건 늦어. 그럼 누구를 기준한다? 늦은 날짜를 기준한다. 알죠? 늦은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같은 날, 이것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날. 그래서 언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44번 봐봐.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췄다. 확정일자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확정일자가 빠르면 당연히 대항력이 늦으니까 대항력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마친 날이 아니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알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0시 이렇게. 자 45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수령 줄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물건을 인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돼. 인도. 그 다음에 46번은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아까 말했죠?
저당권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만 미치지만 주택임대차는 건물에 대한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한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47.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몰했다. 취득. 경매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에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임차인이 경매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뭐야 지금? 봐봐. 혼동 아니에요. 혼동이죠. 혼동 묻는 거잖아. 봐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임차권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소유자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 줄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요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해.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청구할 수가 없다. 아직도 좀 많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여기까지 딱 했잖아요. 우선 변제까지 딱 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는요 반은 끝난 것이에요. 알았죠? 주택임대차는 대항력하고